엄마, 나이도 있는데 사람들이 노망 났다고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니들 아니냐? 나도 이제 내 인생 좀 살자. 언제는 엄마 인생 안 살았어요? 꼭 옆에 누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도 혼자 잘 사셨잖아요. 앞으로 얼마나 남았다고 재혼이에요. 그게 아니라 너희한테 유산 안 줄까봐 그러는 것 아니냐? 그리고 내가 내일 죽니? 꼭 어서 죽고 돈 내놔라 하는 것 같네. 엄마, 왜 말을 그렇게 해? 우리가 꼭 나쁜 자식들 같네? 어쩌다 이런 대화가 오고 가게 된 것일까? 할머니 고씨는 생각했어. 70세 나이에 아들, 딸의 말처럼 어쩌면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을 수도 있는 나이에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갈 순 없는 것일까? 아니, 이 나이에 재혼을 한다는 것이 평범하지 않다는데, 그러면 이 나이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평범한 것일까? 이야기의 시작은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오. 나 충청도로 내려가련다. 충청도요. 거길 왜요? 다짜고짜 하는 고씨 할머니의 말에 아들이 놀라 되물었어. 이사 가시겠다고요? 그래, 이제 너희도 자리 잡고 잘 살고 있고, 나도 한적한 곳에서 숨 좀 돌리면서 살고 싶다. 거기 연고도 없으시잖아요. 고씨의 고향은 서울이었고 70세가 된 지금까지 한 번도 서울을 떠나 살아본 적이 없었어. 그러니 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수밖에. 충청도 어디로 가시게요? 태안이 좋은 것 같더라. 바다도 있고. 근데 엄마가 어떻게 시골에서 사세요? 괜히 갔다가 고생만 하시지. TV도 안 보셨어요? 왜 못 살아? 거기도 있을 거 다 있더라. 그리고 병원이랑 시장만 있으면 됐지. 서울은 복잡해서 싫다. 아들은 고씨가 정말로 이사를 갈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듯 웃고 말았어. 어디서 살지도 대충 알아봐 놨어. 그럼 이 집은요? 고씨는 20년 전에 남편이 죽은 뒤에 이 집에서 아들, 딸 졸업시키고 시집장가도 보냈고 쭉 이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 이 집에서 산 세월이 30년 가까이 되었어. 사실 얼마 전에 집을 내놔봤는데 살 사람이 나타나서 계약서도 써놨다. 그제서야 고씨가 진심인 것을 안 아들이 눈을 크게 뜨고 물었어. 얼마에 파셨는데요? 그게 왜 궁금하냐? 그냥 많이 올랐다는 것만 알아라. 30년 전에 분양이 안 되어 헐값에 샀던 집이 지금에 와서는 대단한 금액이 되어 있었어. 아니, 그래도 이 집을 갖고 계셔야죠. 서울 집값은 세월이 지나면 계속 오를 텐데, 지방에 집 사면 바보예요. 여기서 더 올라봤자 뭐하니? 나 죽을 때 이 집 끌어안고 관에 들어갈 것도 아닌데 이 집 팔아서 나온 돈으로 태안에 전원주택 한 채 사고 대출 끼고 원룸 건물도 한 채 사서 월세 받는 돈으로 죽을 때까지 편히 살다 가련다. 아들은 떨떠름한 표정을 지었어. 그래도 그건 너무 경솔하신 것 같은데, 걱정 마라. 너희한테 1억씩 주고 갈 테니까. 아니,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엄마 걱정돼서 그렇죠? 아들은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기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 갑자기 큰 돈이 생기는 것이 얼떨떨한 듯했어. 엄마 생각이 정 그렇다면 그렇게 하세요.
주말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되죠. 그렇게 멀지도 않네. 그렇게 고 씨는 평생 살던 서울을 떠나 태안으로 가게 되었어. 바닷가 근처에 아기자기한 텃밭이 있고 정원도 있는 그런 집이었어. 고 씨가 평생 꿈에 그리던 집을 갖게 된 것이었다오. 다만 남편이나 아이들과 함께 온 것이 아닌 자신 혼자만 꿈을 이루게 되었지만 말이요. 베란다를 열면 늘 바퀴 굴러가는 소리, 경적 소리, 사람들의 고함 소리만 들려왔었는데 이곳에서는 새소리, 바람소리, 파도 소리가 들려왔어. 기분 탓인지 진짜인지는 몰라도 공기도 서울에 비하면 맑고 청량한 듯 했다오. 처음 해보는 전원 생활은 무척 만족스러웠어. 물론 처음 한 달간은 말이요. 제가 그럴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런데 내려와 살면 옆집하고 농사 지은 채소도 바꿔 먹고 그럴 줄 알았지. 옛날 같지 않아서 요즘에 그런 게 어딨겠어요. 너희는 언제 내려올래? 이번 주에는 바쁘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한번 내려갈게요. 마당에 나가서 텃밭을 들여다보고 꽃에 물도 주고 잡초도 뽑고 하면 오전 시간이 지나가 있는데 문제는 오후부터는 할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어. TV를 보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서 지내는 것이 이리도 심심한 일인 줄은 몰랐다오. 그러지 말고 마을 사람들하고 좀 어울려봐. 예, 옆집 사는 사람은 인천 사람이라더라. 주말에만 가끔 와서 얼굴 보기도 힘들고. 그런 사람들 말고 거기 주민들이랑 어울려야지. 노인정 같은 데 가보는 게 어때? 노인정? 그런데 가는 건 좀 그렇지 않니? 그래야 친구도 사귀고 하지. 생각해보마. 하지만 다음 주가 되어도 다다음 주가 되어도 아들이나 딸은 바쁘다고 내려오질 않았고 고 씨는 아들 말대로 노인정에 방문하게 되었다오. 마을 입구에 있는 노인정은 시설도 깔끔하고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어. 남들은 마을 발전기금 때문에 이웃들과 갈등도 생기고 그런다는데 다행스럽게도 고 씨의 마을은 그런 것이 없었고 오히려 외지에서 온 고 씨에게 친절했어.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도 많았지만 같은 마을 사람들끼리 가질 수 있는 유대감이 없었기 때문에 고 씨가 마음을 탁 터놓고 친밀하게 지내기는 어려웠어. 겉도는 고 씨의 생각을 바꿔준 것은 어떤 할아버지였어. 전학생이 있네. 반가워요. 김춘배라고 합니다. 고 씨가 노인정을 간 지 일주일 정도 지나자 마을에 살고 있던 김 씨 할아버지가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어. 서울에서 왔다고요. 나도 고향이 서울이에요. 젊었을 때 화곡동에 살았어요. 고 씨는 동양인 김 씨 할아버지가 무척 반가웠다오. 저도 그 근처에서 산 적이 있어요. 김 씨 할아버지는 올해 75세로 아들 둘은 다른 지방에 살고 있었고 부인과는 사별한 지 오래라고 했어. 그런 가정사도 고 씨와 비슷한 점이 많았다오. 그래서 고 씨와 김 씨 할아버지는 빠르게 가까워졌어. 김 씨 할아버지는 노인정에서도 단연 인기가 많았는데 유쾌하고 신사다운 성격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끊이질 않았다오. 김 씨 할아버지 덕분에 고 씨도 노인정에 적응하고 사람들 사이에 녹아들 수 있었어. 얼른 나와요. 버스 놓치겠네. 주말엔 둘이 함께 등산을 했어. 무릎이 좋지 않아 높은 산은 못 올라가도
높지 않은 옥녀봉 정도는 정상까지 올라갔다 올 수 있었어. 김씨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혼자서는 꿈도 못 꿨을 일이요. 지금쯤 소파에 누워 TV나 보고 있지 않았겠어? 힘들면 잠깐 쉬었다 갈까요? 아니에요. 올라가서 물 한 잔 마시면 돼요. 그래도 나오니까 좋죠? 그렇네요.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새 지저귀는 소리와 나뭇잎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들, 서울에서 듣던 자동차 바퀴 소리, 경적 소리와는 차원이 다른 평화를 주는 것들이었어. 이제서야 비로소 콘크리트 도시를 벗어나 자연으로 돌아온 듯한 느낌이 들었어. 내가 이러고 싶어서 내려온 거였는데 덕분이에요. 서울에서도 이렇게 활기차게 생활해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매주 오면 되죠? 뭐가 어려운 일이라고? 내려가서 막걸리 한 잔 마시면, 아, 이곳이 천국이구나 할걸요. 고시의 하루는 그 어느 때보다 활력이 넘치기 시작했어. 매일같이 노인정에 갔고 그곳에 가면 김씨 할아버지가 있었어. 그에게서 바둑도 배우고 농사 짓는 법도 배우며 시간이 가는 줄 몰랐다오. 어느 날 고시가 딸과 통화를 한 날이었어. 그래서 오늘 그 양반이 와서 텃밭에 비닐도 씌워줬어. 나중에 이거 나면 너도 좀 보내줄까? 신이 나서 말하는 엄마에게 딸이 웃으며 대답했어. 엄마, 요즘 자꾸 그 아저씨 얘기만 하는 게 수상한데. 뭐가 수상해? 아니, 언제는 심심하다고 다시 서울 오고 싶다고 난리더니. 요즘엔 그런 말도 안 하고. 맨날 노인정 그 김씨 아저씨 얘기만 하잖아. 남자친구 생긴 거야? 그러자 고씨가 펄쩍 뛰며 말했어. 얘는 남자친구는 무슨? 이상한 소리 하지 말어. 주책 맞게 무슨 남자친구야? 그렇게 펄쩍 뛰니까 더 수상한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거면 끊어. 그렇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말이 되는 소리가 되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 김 씨는 꼭 서울댁만 챙겨주더라. 내가 뭘? 지금도 서울댁 고구마 까주고 있잖아. 노인정 할머니가 하는 소리에 김씨 할아버지가 뒤통수를 극적거렸어. 고씨도 왠지 모르게 부끄러움을 느꼈다오. 나이 70 먹고 이런 농담에 의연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볼만 빨개졌어. 해가 질 무렵 고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어. 지금 가려고요. 네, 해지기 전에 가려고요. 잠깐 기다려요. 나도 가야겠다. 김씨 할아버지도 고씨를 따라 일어나며 모자와 외투를 챙겼어. 노인정에 있던 노인들이 그 둘을 보며 얼레리 꼴레리 했어. 별 뜻 없이 재미로 야유하는데도 고씨는 부끄러워져 후다닥 노인정을 나왔어. 뒤따라온 김씨 할아버지가 옆에서 함께 천천히 걸었어. 노을과 바다를 배경 삼아 마을을 걷고 있으니 마음이 왠지 부풀어 올랐어. 그렇게 감상에 젖어 있는데 김씨 할아버지가 말을 걸었어. 이 동네 사는 건 나쁘지 않죠? 그렇네요. 사실 무작정 내려와서 잠깐 후회도 했는데, 좋아요. 서울에서는 이런 여유가 없었으니까. 서로의 집이 갈리는 골목에 서서 김씨 할아버지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건넸어. 사박사박 걸어가면서 읽어봐요. 2번 잡혀있는 흰 종이였는데 열어보니 편지였어. 비록 시작을 함께 하진 못했지만
인생의 마지막에 서로 의지할 벗이 되고 싶습니다. 천천히 아름답게 저무는 노을처럼 우리 함께 저물어 갑시다. 김춘배로부터. 짧은 편지가 고시의 심금을 울렸어. 남편이 죽고 아들, 딸도 모두 출가시키고 혼자 산 세월이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다오. 젊었을 땐 먹고 사느라 바빴고 나이가 들어서는 모든 과제가 끝난 기분으로 살다 보니 한없이 외로운 삶이었어.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게 몇십 년 만이었다오. 이 나이에도 이렇게 가슴이 따뜻해질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어. 비록 젊었을 적처럼 활활 타오르는 불타는 사랑은 아니지만 은은하게 타오르는 작은 불꽃이 마음속에 피어나는 것을 느꼈어. 그것은 사랑일 수도 있고 인간적인 호감, 같은 처지에 놓은 동지애 같은 것일 수 있지만 그런 모든 감정은 결국 비슷한 결이 아니겠어? 앞으로 남은 날이 얼마나 길지는 모르겠지만 죽는 날까지 외롭지 않게 서로 의지하며 산다면 고씨도 김씨도 좀 더 인생이 충만해질 것 같았어. 둘은 금세 좋은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어. 그렇다고 그전과 크게 삶이 달라진 것은 아니었어. 하지만 고씨의 마음은 이전과는 전혀 달라졌다오. 하루하루가 기대가 됐고 더 이상 서울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 않게 됐어. 그 사실은 아들과 딸도 곧 알게 되었다오. 어느 날 고신에 놀러온 딸이 김씨 할아버지의 편지를 발견한 것이요. 처음에는 다소 충격을 받은 듯한 딸은 말이 없다가 이내 엄마가 외롭지 않다면 잘 지내보라고 하였어. 그렇게 끝났다면 행복한 결말이었겠지만 인생은 그리 흘러가지 않았어. 어느 날 김씨 할아버지가 말했어. 전원주택에 살면 늘 집도 고쳐야 하고 풀도 매일 뽑아야 하는데 혼자서 힘들지 않아요? 힘들죠. 생전 안 해본 일이라. 차라리 이참에 살림을 합치는 게 어때요? 사실 그동안의 마당 관리도 할아버지가 해주고 있었고 자잘하게 손이 가는 일도 도움을 주고 있었기에 고씨도 그것이 나쁘지 않은 제안이라고 생각했어. 우리 집은 좁으니까 내가 그냥 이 집에 들어와서 살면 괜찮겠네요. 마을의 작은 빌라에서 홀로 살고 있던 김씨 할아버지였어. 또한 고씨는 새 집으로 이사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고씨네 집에서 함께 사는 게 맞아 보였어. 대화는 자연스럽게 김씨 할아버지가 이사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자 고씨도 자식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만 했어. 아들, 딸들도 가끔 오는 집이었기에 앞으로 불편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미리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아들, 딸도 한두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오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오. 하지만 그것은 오산이었어.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잘 만나라고 했지 재혼까지 하랬어요? 누가 결혼식이라도 올린다니? 그냥 살림만 합친다는 거야. 그게 그거지? 살림 합치면 결혼이지 뭐야? 딸은 고씨의 말을 듣고 노발대발했어. 귀청이 떨어지도록 소리를 질렀어. 딸이 노골적으로 반대하자 고씨는 발끈하게 됐어. 재혼 안 한다. 근데 또 재혼을 하면 또 어떻다고 그러냐? 그걸 말이라고 해? 나이를 생각해, 엄마. 주변에서 주책이라고 욕하지. 70살은 재혼하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니?
내 나이가 어때서 그래? 혼인신고는 의논한 적도 없지만 대놓고 주책이라는 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좋지 않았어. 그리고 그 할아버지 재산도 얼마 없다면서? 재혼하면 엄마만 손해지. 나이 들어서 엄마 덕 좀 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김씨 할아버지는 본인의 이름으로 된 빌라가 있었고 모아둔 돈과 연금 그리고 아들들에게 받는 용돈으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부자는 아니었어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은 가지고 있었어. 누구에게 빌부터 살 만큼 힘들지도 않았단 말이요. 너 말 조심해라. 그리고 네 말대로 이 나이에 손해를 좀 보든 안 보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재산이 뭐가 중요해? 재산을 불려야 하는 나이도 아니고. 그러자 딸이 화를 냈어. 그럼 엄마 자식들 생각은 안 해? 뜬금없이 자식들 생각은 안 하냐는 딸. 그 말 뜻은 자식들 줄 재산을 김씨 할아버지에게 줄 수 없다는 뜻 아니겠어? 딸의 의중을 깨닫자 고씨는 화난 목소리로 대답했어. 설마 유산 때문이냐? 그러자 딸이 더욱 펄쩍 뛰며 말했어. 엄마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엄마 걱정돼서 하는 소리지. 막말로 그 아저씨가 엄마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일 수도 있잖아. 그런 사람 아니야. 돈이 그렇게 궁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엄마가 어떻게 알아? 그렇게 해서 폐가망신당한 사람 얘기 못 들어봤어? 좀 있으면 돈 빌려줘라, 어째라 하면서 뒤통수 칠 수도 있다고. 만나보지도 않고 그런 소리래. 만나고 싶지 않아. 설마 사랑이니 뭐니 그런 소리 하시는 거 아니죠? 징그러워? 그런 소리 하지 마. 고씨는 불쾌해져서 전화를 끊어버렸어. 지들이 하는 것만 사랑인 줄 아나. 설령 그런 사랑이 아니더라도 남은 인생을 누군가와 함께 오순도순 외롭지 않게 사이좋게 지내다 가고 싶었어. 아들도 딸도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지만 혼자 사는 고씨에게 누구 하나 함께 살자는 말을 한 적도 없었어. 물론 고씨도 바라지 않았지만 서운한 것은 서운한 것이었어. 자신들이 돌봐주는 것도 아닌데 엄마 옆에 누군가가 있는 것은 또 싫은 모양이었어. 아니면 정말 단순히 유산을 뺏길까봐 무서운 것일 수도 있고 말이요. 고씨는 이제는 쓸쓸하게 혼자 늙어가긴 싫었다오. 섭섭한 마음에 찔끔 흐르는 눈물을 훔쳤어.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아들에게도 전화가 걸려왔어. 둘이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상황이 무척이나 마음에 안 드는 듯 했어. 엄마, 나도 당황스러워요. 나도 이 나이에 새아버지가 생길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아버지라고 생각할 필요 없다. 그냥 엄마한테 동반자가 생긴 거라고 생각하면 되잖냐. 그럼 혼인신고는 안 하시게요? 너도 그 소리니? 안 한다니까 그러네. 그리고 한다고 해도 그게 무슨 상관이야? 순진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쪽도 자식들이 있다면서요. 혼인신고하면 그 사람들도 엄마 자식들이 되잖아요. 아들도 딸과 같은 말을 반복했어. 결국에는 재산 이야기요. 너 결혼할 때 내가 집 사주니까 뭐라 그랬냐? 이제는 나 다 쓰다가 죽으라 하지 않았냐? 아들과 딸이 결혼할 때 각각 집을 해줬는데 이제는 더 이상 엄마에게 손 벌리지 않을 것이라며 가진 돈 다 쓰고 돌아가시라 그런 소리를 했었어. 이어지는 아들의 말이 더 황당했어.
엄마, 그건 엄마 살던 집값이 오르기 전 이야기고요. 거기 태안 집이랑 건물이랑 팔면 그게 얼만데요? 언제적 얘기를 하세요? 고 씨는 가슴이 답답해졌어. 내가 여기 내려오면서 너희한테도 1억씩 주지 않았냐? 아니, 그래서 그럼 그걸 평생 다른 집 식구였던 사람들한테도 나눠주겠다는 소리예요? 그 소리가 아니잖니. 고 씨는 자식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어. 당장 혼인신고하지 않더라도 살림을 합치면 자연스럽게 그리 되지 않겠느냐며 반대했다오. 고 씨는 애초에 혼인신고까지 할 생각도 없었는데 자식들이 이렇게 나오니 괘씸한 마음이 들었어. 물론 자식들의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계속해서 유산 노래너 부르는 것이 자신을 벌써부터 죽은 사람 취급하는 듯 해서 괴로웠어. 늙으면 사람도 아닌 것인가. 늙으면 모든 결정을 죽는 날을 생각하여 내려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김씨 할아버지도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되었어. 나도 자식이 있고 혼인신고까지 해서 서로 불편하게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혼자가 둘이 되는 것만 생각했지. 같이 산다고 하더라도 내 돈 쓰며 살지. 돈 달라고 할 생각도 없었고요. 알아요. 참 민망하네요. 그럴 것 없어요. 정 그러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지내도 되고요. 근데 집이 작아서 불편할 거예요. 나는 그냥 이렇게 지내도 괜찮으니까 편한 대로 해요. 순수한 마음만 있던 문제였는데 자식들은 그런 고 씨와 김 씨를 멋대로 재혼시키고 또 멋대로 관짝에 눕히는 상상까지 하고 자신들끼리 열내고 북치고 장구치고 하고 있었어. 자꾸만 그 나이에 하는 소리도 진절머리 났고 아들, 딸과는 이제 통화도 하기 싫었다오. 어느 날 김씨 할아버지와 함께 잡초를 뽑고 있는데 아들과 딸이 예고도 없이 들이닥쳤어. 어찌나 씩씩대며 오던지 자식들이 아니라 꼭 빚받으러 찾아온 빚쟁이들 같았어. 아니, 왜 전화를 안 받아? 딸이 다짜고짜 따졌고 아들도 옆에서 거들었어. 일도 바쁜데 여기까지 찾아오게 만드세요. 내가 언제 오라고 하든 고 씨가 김씨 할아버지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아들과 딸이 쫓아 들어왔어. 여기 계시니까 차라리 잘 됐네요. 이참에 탁 터놓고 얘기해요. 나는 할 말 없으니까 바쁘면 올라가 봐라. 엄마, 정말 동네 창피하게 왜 이러세요? 넓지도 않은 동네에서 70대 노인들이 재혼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니네 동네도 아닌데 니들이 창피할 게 뭐가 있니? 참 웃긴다. 아들이 말문이 막힌 듯 머뭇거리자 옆에서 딸이 말했어. 꼭 이렇게 자식들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서까지 이 아저씨랑 재혼을 해야겠어? 고 씨는 어이가 없었어. 누가 누구 눈에서 피눈물 나게 했다는 말인지. 부족함 없이 키웠다고 생각했고 남편과 함께 그동안 모아온 돈, 남편 보험금까지 다 털어서 시집 장가 보냈어. 그런데 살고 있던 집값이 올라 돈이 생겼다고 이렇게 혈안이 되어 달려들 줄은 꿈에도 몰랐어. 내가 너희한테 못해준 게 뭐가 있길래 피눈물을 흘리냐? 뼈 빠지게 일해서 공부시키고 집도 해주고 다 해줬잖냐? 늙음하게 이제 내 인생 살아보려 하는데 뭐가 문제야? 지금 피눈물 나게 하고 있는 건 너희들 아니냐?
왜 이제 와서 재혼 같은 걸 해서 일을 복잡하게 만들려고 해? 도대체 그 나이에 무슨 재혼이야? 내 나이가 왜 70살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되는 거냐? 손주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할머니가 결혼한다고 하면 애들이 놀라 자빠지겠다. 점점 험악해지자 김씨 할아버지가 말렸어. 그러지들 마세요. 우리는 애초에 재혼하려고 한 게 아니니까요. 걱정하는 그런 일 안 생길 겁니다. 그러자 딸이 눈을 번뜩 뜨면서 말했어. 그래요? 그거 잘 됐네요. 그러면 지금 각서 쓰세요. 그러더니 가방에서 웬 서류 뭉치를 꺼내왔어. 읽어보니 혼인신고를 절대 하지 않고 고 씨의 유산도 한 푼도 가져가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어. 고 씨는 기가 막혀 웃었어. 아예 지금 콱 죽어버리라고 고사를 지내지 그러니? 아니에요. 내가 사인하면 되는 거지요. 뭐하러 그런 거에 사인을 해요? 고 씨는 할아버지에게 너무 창피했고 자식들에게는 정말 실망했어. 사인하신다는데 왜 그래, 엄마? 나중에 맘 바뀔지 누가 알아? 언감생심이라는 말도 몰라? 참으로 무례한 언사였어. 그 말을 들은 김씨 할아버지의 표정도 좋지 않았어. 사인은 할게요. 그런데 그 전에 이 말 한마디는 해야겠네요. 나도 나 사는데 부족함 없고 우리 아들 둘도 변호사, 세무사예요. 지들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고 내가 가진 거 탐낼 아이들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집도 탐나지 않고 돈도 탐나지 않아요. 그러자 고 씨가 참지 못하고 딸이 꺼낸 종이를 마구 찢어버렸어. 너희 그냥 이 집에서 나가라. 이게 무슨 행패야? 뭐? 행패? 엄마, 우리한테 왜 그래 도대체? 엄마, 왜 이렇게 변했어요? 그럼 내가 잘했다고 할 줄 알았냐? 해줄 만큼 해줬으면 이제 엄마 행복을 위해 살라고 격려는 못 해줄 망정.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사람이 할 짓이니? 혼인신고 안 한다고 분명히 말했잖니? 그렇게 바쁘다고 자주 오지도 않았던 애들이 둘이 시간 맞춰서 내려온 것도 황당하다. 그건 엄마가 웬 아저씨한테 코가 깨어 있으니까 그렇지. 엄마, 선택해. 저 아저씨야, 우리야?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딸이 하는 철없는 말에 할 말을 잃었어.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안 하더라도 너희는 선택 안 할란다. 나도 엄마보다 돈이 우선인 자식들은 필요 없다. 그러자 아들이 옆에서 끼어들었어. 뭐예요? 엄마, 그럼 앞으로 손주들도 못 볼 텐데 괜찮겠어요? 너희들은 그럼 내 재산도 못 갖게 될 텐데 괜찮겠냐? 둘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어. 손주를 못 본다고? 그래, 손주를 인질로 협박하는 자식은 내 자식 안 하는 게 맘 편하겠다. 그리고 누가 들으면 내가 큰 부자라도 되는 줄 알겠다. 근데 누가 알면 창피해서 말도 못해. 어서 썩 꺼져라. 그렇게 아들과 딸을 쫓아내버렸어. 씩씩대며 쫓아냈지만 흐르는 눈물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사랑 주며 인성이 바른 아이들로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돈 앞에서는 장사가 없는가 보. 무조건 주기만 했더니 이제는 안 준다고 엄마를 윽박지르는 자식들이요. 그러나 저렇게 키운 건 다름 아닌 고씨 본인 아니겠어? 누굴 탓하겠어? 김씨 할아버지도 고씨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위로해 주었지만
할아버지의 표정도 만만치 않게 착잡해 보였어. 이 나이에 자식 또래에게 안 좋은 취급을 당하니 당연히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었다오. 아들과 딸이 돌아간 뒤에 시름시름 앓으며 누워만 있었어. 빨리 저 세상 가게 만들어서 유산을 받을 작전이었다면 자식들이 금방 성공할 것 같았어. 그렇게 괴로워하는 고시에 핸드폰이 띠링하고 울렸어. 딸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어. 엄마, 우리가 말이 격했는데 그런 뜻 아닌 거 알잖아.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워. 근데 엄마가 그 남자한테 푹 빠져서 우리한테 필요 없다고 하니까 너무 충격적이었어. 그 아저씨가 만약에 거기에 사인 안 한다고 했으면 당연히 엄마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잖아. 우리가 돈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야. 그 엄마도 남은 인생 딸 자식도 안 보고 살면 마음이 편하겠어? 다시 잘 생각해봐. 그 아저씨랑 사는 게 좋은지, 손주들 보면서 우리랑 오고 가며 지내는 게 좋은지. 끝까지 자신들이 옳았다는 내용이었어. 고씨도 전화를 거는 대신에 딸에게 답장을 써내려갔어. 너희들은 꼭 내가 곧 죽을 것처럼 말하는데, 엄마 아직 70살밖에 안 됐다. 아픈 데 없으니 앞으로 1, 2년 살다 죽을 것도 아닌데, 나도 내가 같이 있고 싶은 사람과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지내다가 가는 게 뭐가 그리 잘못됐냐. 너희에게 돈을 안 준 것도 아니고, 나 죽으면 당연히 이 모든 것들이 너희 것 아니냐. 혼인신고도 안 한다고 하지 않았니? 그런데 니들이 불안하다고 반대했잖냐. 나는 너희들 낳고 내 인생도 없이 그렇게 평생을 살았다. 그런데 나도 너희처럼 젊은 때가 있었고 엄마이기 이전에 꽃다운 삶이 있던 여자였어. 너희가 너희의 인생이 소중하듯이 나도 내 인생이 소중하다. 내가 낳은 자식들이니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키워낸 것으로 의무는 다했다고 생각한다. 내 인생의 대부분은 너희에 의해 흘러갔지만 인생의 마지막 장은 내가 직접 써내려 가련다. 그러니 더 이상 아무 말 말아라. 너희가 놀러 온다면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겠지만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슬퍼하지 않으련다. 잘 지내거라. 아들이 그리고 딸이 무슨 답장을 할지는 몰랐지만 고씨는 이번 기회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어. 내 인생이었지만 남편과 자식이 무조건 우선이었던 삶. 이제는 인생의 끄트머리에서 홀가분하게 스스로를 위한 삶을 살아보고자 마음먹게 되었어. 70세이지만 그러니 오히려 후회 없이 남은 인생을 살아가고 싶었어. 행복하고 싶다는 게 결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오.